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이 가장 짜냐? 지금 여기서 한번 순서를 잡아 보십시오. 어떤 소금이 가장 짠 소금이냐? 첫 번째 천일염이라고 하는 건데요. 천일염 속에는 염화 나트륨도 들어있고 염화 칼슘도 들어있고 염화 마그네슘도 들어있고 또 각종 전기가 잘 통하는 다른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이 가장 짜다. 너무 짜다. 그리고 맛이 너무 없다. 라는 건데요. 그래서 천일염은 많이 먹기도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분의 염소, 쓸데없는 염소, 염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천일염, 정제되지 않은 소금 안에는 각종 물질들이 들어있는 데다가 염소 성분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소금 속에 들어있는 이 염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산화성이 커집니다. 안티에이징이 안 된다. 항산화가 안 된다. 비타민C를 죽여 놓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일염은 사실상 먹으라고 권장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 그럼 어디서 쓰는 거냐? 천일염은요, 김장할 때, 배추 절일 때 쓰기에 가장 좋은 소금이다. 딱 요 정도 수준이지 먹을 만한 소금이 아니다. 그래서 굵은 소금을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 천일염을 가져다가 죽염, 대나무 통에다가 그 소금을 집어넣고 가마에다가 넣어서 구워서 나온다. 구워서 나오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면 대나무가 다 타버리고 소금 기둥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온 소금을 또 잘게 부숴가지고 대나무에 넣어가지고 또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게 8번씩 반복되어지고 그러면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고 불을 8번, 9번이나 떼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소금의 질이 굉장히 좋으냐? 그렇지도 않더라. 순수한 순도도 훨씬 더 떨어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그 죽염이 천일염보다는 훨씬 좋다.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융소금인데요. 용융소금은 천일염을 가져다가 열을 가해서 소금을 녹여버립니다. 아예 가마에 집어넣고 소금을 녹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100kg 정도의 천일염을 집어넣어서 열을 가해서 녹여서 50kg 정도가 남을 때까지 다 없애버린다. 많은 것이 없어지는데 그 중에 소금도 없어지고 물론 마그네슘도 사라지고 칼슘도 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여분의 염소도 사라진다. 이게 다 날아가고 거의 남는 게 뭐냐면 소금, 순수한 소금 NaCl 플러스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 요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만들어진 용융소금은 물속에 집어넣고 녹이면 뿌옇게 녹지 않는 게 생깁니다. 뿌옇게 녹지 않고 있는 그게 무엇이냐면 산화 마그네슘, 산화 칼슘이기 때문에 잘 녹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뿌옇게 보이는 건데 그 뿌옇게 보이는 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우선요, 똑같은 농도로 소금을 녹였을 때 pH가 어떻게 변하느냐 제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천일염은요 3% 소금물 농도의 pH가 얼마냐 하면 7.5 정도 나옵니다. 죽염은 8.5 정도 나오고 용융염은 pH가 9.5가 나옵니다. 아니 7.5랑 9.5랑 뭐가 다른 거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뭐냐면 항산화 능력입니다. 항산화를 시킨다. 항노화를 시킨다. 용융염은 죽염보다도 훨씬 더 항노화, 항산화 능력이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용융염은 하얗게 되어져 있는 그 성분으로부터 계속 항산화 물질이 또 빠져나옵니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러분들께 용융소금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소금을 먹느냐라는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먹을 수 있는 소금을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소금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소변을 놉니다. 하루 종일 나온 소변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 소변에는 염분이 0.9% 정도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소변입니다. 하루에 소변으로 나온 양이 2리터고 2리터 속에 염분이 0.9%가 들어있어야 된다면 그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총량은
18g이 됩니다. 매일 18g은 먹어주어야 18g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소변이 하루에 1리터씩만 나온다. 거기에 0.9% 정도의 소금이 들어있어야 된다. 라고 한다면 9g의 소금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나오는 소변의 양이 적을 것이고, 수분을 적절하게 드시는 분들은 소변 나오는 양이 1.5리터 정도 나올 것이고, 물을 많이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2리터 정도의 소변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2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18g, 1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9g, 1.5리터의 소변이 나오는 분은 13.5g, 요 정도가 적절한 소금의 양이다라는 건데, 소변이 2리터 나오는 분 18리터의 소금을 1000일염을 한번 드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짭니다. 먹기 어렵습니다. 너무 쓰고 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융소금은 그런 정도의 양을 음식에 넣어서 드시면 먹을만 합니다. 자,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융염을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 또 소금을 충분한 양으로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위장에서 위산이 덜 분비되는 사람의 경우에 소금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된다. 왜냐하면 소금이 위장에 들어가서 비타민C와 만나서 위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소금을, 용융염을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충분한 양을 먹을 수가 있다. 천일염은 먹기가 어렵다. 두 번째, 맛있다. 천일염과 용융염 맛을 비교를 해보시면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물론 죽염과 용융염도 맛의 차이가 심하게 납니다. 죽염이 맛이 훨씬 없습니다. 이유는 덜 정제되어져 있고 간은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염은 물에 넣으면 깨끗하게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환원되어져 있는 항산화를 시킬 수 있는 용융소금은 뿌옇게 되어져 있고 덜 짜고 많이 충분하게 먹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융소금을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 The truth is so hard to